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뭔가 비밀이 있다고들 하죠. 근데 그 비밀이 딱 하나는 아니에요. 오늘은 말이죠. 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게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아니, 우리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항상 살기는 이렇게 팍팍할까요? 이게 사실은 예전에 칼 마르크스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. 일하는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하고 자본가들은 왜 점점 더 부자가 될까?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 그냥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세 가지 다른 게임이 있다는 거죠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의 이 말 한번 기억해 두고 가죠. 큰 돈은 사고 파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서 나온다. 이 말이요,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의 세 가지 게임 모두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거든요. 첫 번째 게임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집니다. 맞아요. 부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심리, 즉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부자들의 마음가짐을 들여다보면요. 신기하게도 뚜렷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. 첫째, 관계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거예요. 소수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깊은 관계를 투자하죠. 둘째, 돈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는 풍요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냥 탓만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 뇌에는요,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장벽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.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정말 쉽게 흐려버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무려 2.5배나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. 바로 이 감정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피하려고 이상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. 뷔페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가 뷔페에 가는 게임이 내가 낸 돈보다 더 비싼 음식을 막 먹어서 식당 주인을 망하게 하는 게임인가요? 아니잖아요, 그렇죠? 맛있는 음식을 즐기러 온 거잖아요. 이미 내버린 돈,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게임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. 계속 빚 생각하면 빚 문제에 갇히게 되고 풍요에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. 이 내면의 게임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자,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면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. 이건 부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두 번째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돈 그 자체예요.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, 바로 복리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요. 동시에 그 엔진을 뒤에서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비용이라는 적을 알아채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숫자 72. 이 숫자가 과연 뭐를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부의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. 바로 72의 법칙입니다. 정말 간단해요. 72를 내가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로 그냥 나누면 돼요. 그럼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내가 1,000만 원을 가지고 연 10%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봐요. 그럼 72의 법칙에 따라서 72 나누기 10이니까 약 7.2년 뒤에는 이 돈이 2,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눈덩이는 점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.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운 폭발적인 힘이죠. 하지만 이 강력한 복리 엔진의 속도를 확 늦춰버리는 적이 있다고 했죠. 바로 높은 수수료입니다. 보통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는 연수수료가 한 2% 정도 되는데요.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0.03%에 불과하기도 해요. 이게 에게? 고작 그 정도 차이? 싶으시죠? 근데 이 작은 차이가 30년 뒤에는 내 자산의 수억 원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정말 무서운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임입니다. 이건 개인의 노력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판,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. 세 번째 게임은
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게임판 그 자체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톡톡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지금 어떤 게임판 위에서 뛰고 있느냐가 결과의 절반 이상을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에요. 한 사람의 평생 소득 중에 무려 절반, 50%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인 셈이죠. 좀 씁쓸하지만요. 물론 개인의 능력, 천재적인 아이디어, 치칠 줄 모르는 노력, 뛰어난 전략 다 중요합니다. 하지만요,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시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? 그렇게 되면 당신의 성공은 놀랍게도 컨테이너선의 발명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제조업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침 그 시기에 컨테이너선이 발명되면서 물류비가 말도 안 되게 싸졌다는 엄청난 운이 작용했다는 거죠. 영국의 산업혁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시작은 나무가 부족하네? 라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석탄으로 바꿨고 석탄을 캐려니 광산에 물이 차서 펌프가 필요했고 그 펌프 성능을 좋게 만들다 보니 증기기관이 개량됐고 결국 이게 글로벌 초강대국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죠.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. 자,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부를 향한 이 여정은 결국 이 세 가지 게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면의 게임. 둘째, 돈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외면의 게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가장 큰 게임.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합니다.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부의 탑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게임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. 오늘 우리는 부를 이루는 세 가지 게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어떤 게임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? 마음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돈을 다루는 기술, 즉 도구의 문제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더 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여러분은 어떤 게임부터 정복해 나가시겠습니까?